설마 했던 일이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2026년 2월 대한민국 경제 지표가 말해주는 진실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일본을 타산지석이라 불렀습니다. 그들의 잃어버린 30년은 남의 이야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데이터는 잔인할 정도로 똑같습니다. 성장률 0%대의 구조적 고착화, 활력을 잃고 늙어가는 인구 구조, 마치 1990년 도쿄의 데자뷰를 보는 듯한 착각마저 듭니다. 정부는 여전히 하반기 반등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시장의 스마트머니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경기 사이클상의 침체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막연한 공포 조장이 아닙니다. 숫자가 가리키고 있는 피할 수 없는 예정된 미래입니다. 한국 경제가 일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징후. 불편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지금 당장 시내 중심가로 나가보십시오. 명동과 강남대로에도 임대 문의가 붙은 공실이 넘쳐납니다. 자영업 폐업률은 이미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단순한 불경기가 아닙니다. 소비의 혈관이 완전히 막혀버린 동맥경화 상태입니다. 지난 3년간 물가는 가파르게 올랐지만 실질임금은 오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내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이 더 이상 농담이 아닌 잔혹한 현실입니다. 사람들이 지갑을 닫은 것이 아닙니다. 열 수 있는 지갑 자체가 사라진 것입니다. 소비심리지수는 2026년 들어 최악의 수준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기업들은 신규 채용 대신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의 생존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청년들은 취업을 포기하고 쉬었음, 인구로 분류되며 통계에서 지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리처드 쿠가 경고했던 전형적인 대차대조표 불황의 시작입니다. 벌어서 빚 갚기도 벅찬 가계는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기업은 투자를 멈추고 현금 확보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돈이 돌지 않는 경제, 이것이 바로 디플레이션의 입구입니다. 활기차던 한국의 거리가 1990년대 일본의 잿빛 거리로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이 상황을 더욱 절망적으로 만드는 구조적 문제가 수면 아래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애써 외면해왔던 1997년과는 차원이 다른 그 위험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의 위기를 1997년 IMF 외환위기와 비교하곤 합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지금 다가오는 위기는 그때보다 훨씬 악질적이고 위험합니다. IMF 때는 외부 충격에 의한 급성 질환이었기에 수술 후 회복이 가능했습니다. 기업의 부실을 도려내고 국민들이 금을 모으며 다시 일어설 여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의 위기는 우리 몸 안에서 자라난 치유 불가능한 만성암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차이점은 바로 성장 엔진의 영구적 소멸에 있습니다. 일본이 거품 붕괴를 맞았을 때 그들의 인구 구조는 지금 우리보다 훨씬 젊었습니다. 우리는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생산 가능 인구가 증발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만들 사람도 그 물건을 사줄 사람도 동시에 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우리 경제의 유일한 버팀목인 제조업의 붕괴입니다. 과거 중국은 우리의 최대 고객이었지만 이제는 가장 강력한 포식자가 되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산업에서 중국의 기술 추월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우리는 기술의 미국과 가격의 중국 사이 너크래커 속에 완전히 끼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 방, 바로 통제 불가능한 가계 부채라는 시한폭탄입니다. 1997년 당시 우리 가계는 건전했지만 지금은 세계 최고 수준의 빚더미에 앉아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가계가 파산하고 금리를 내리면 원화 가치가 폭락해 물가가 폭등합니다. 한국은행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식물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부동산에 올인한 기형적 자산 구조가 이제는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빚으로 쌓아 올린 거대한 모래성이 파도 앞에서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형국입니다. 이것은 V자 반등이 가능한 사이클이 아니라 L자로 추락하는 구조적 붕괴입니다. 일본은 그나마 탄탄한 기초과학과 1억 명이 넘는 내수 시장이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에게는 그들을 버텨낼 기초 체력조차 없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끝났고 이제 우리는 고통스러운 청구서의 시간을 마주해야 합니다. 과거의 고성장 성공 방정식이 오히려 지금의 실패를 가속화하는 독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찔끔거리는 부양책이 더 이상 시장에 먹히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다고 해서 독이 채워지지는 않는 법입니다. 국가 경제의 체력은 바닥났는데 링 위에는 더 강력하고 젊은 상대들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냄비 속에서 서서히 끓어오르는 물을 느끼지 못하는 개구리와 같습니다. 뜨거움을 피부로 느꼈을 때는 이미 근육이 마비되어 탈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구조적 함정에서 빠져나갈 비상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진짜 공포입니다. 정부와 언론은 여전히 위기설은 과장이라며 안심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금융권의 은밀하고도 신속한 움직임에 있습니다. 은행들은 이미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비상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중은행들의 대출 심사 태도를 보면 소름이 돋을 지경입니다. 겉으로는 상생금융을 외치지만 뒤로는 가차없이 돈줄을 죄고 있습니다. 신용 등급이 조금만 흔들려도 가차없이 망의 연장은 거절당합니다. 비 오는 날 우산을 뺏는 것이 은행의 본성임을 다시 증명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부실채권, NPL을 처리하는 그들의 미친 속도입니다. 헐값에라도 채권을 넘기며 손실을 확정짓고 털어내려 안간힘을 씁니다. 이것은 단순한 리스크 관리가 아닌 침몰하는 배에서의 탈출 신호입니다. 부동산 PF 대출의 망의 연장은 그저 폭탄 돌리기에 불과했습니다. 금융권 내부 보고서에는 이미 회수 불능이라는 빨간 도장이 찍혔습니다. 그들은 폭탄이 터지는 시점을 정확히 예측하고 자신들만 살기를 찾았습니다. 강남 PB센터에서 VIP들에게 건네는 은밀한 조언은 더욱 절망적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원화 자산을 줄이고 달러를 사십시오. 대한민국 부동산 불패 신화를 믿으라던 그들이 180도 말을 바꿨습니다. 당신에게는 적금을 권하면서 그들은 해외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옮깁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셀 코리아는 이미 상수, 창수가 되었습니다. 환율 방어를 위해 쏟아부은 외환 보유고도 이제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의 친절한 미소 뒤에는 냉혹한 계산기가 돌아갑니다. 하이 당신의 아파트 담보 가치는 이미 그들 내부적으로 반토막 났을지도 모릅니다. 유동성 파티는 완전히 끝났고 청구서를 대신 내줄 사람은 없습니다. 서민들이 금리 인하를 기다리는 동안 그들은 현금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스템 리스크가 아니라 시스템 붕괴를 대비한 철저한 각자 도생입니다. 뉴스를 믿지 말고 돈의 흐름과 은행의 행동을 뚫어지게 보십시오. 그들이 대출 문턱을 높이는 것은 당신을 과소비로부터 보호함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금고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처절한 방어막일 뿐입니다. 이제 금융이라는 이름의 안전판은 더 이상 당신을 지켜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거친 폭풍우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이 잔인한 진실을 지금 깨닫지 못한다면 당신의 자산은 공중분해될 것입니다. 결국 인정해야 할 불편한 진실의 시간이 왔습니다. 설마 했던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이제 우리의 현재 진행형입니다. 국가가 개인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던 시대는 영원히 끝났습니다. 정부의 장밋빛 전망에 기대어 안이하게 대처하다간 벼락거지가 될 뿐입니다. 지금 당장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줄이고 현금 흐름을 확보하십시오.
원화 가치 추락에 대비해 달러와 안전 자산 비중을 늘려야 합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망령에서 벗어나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지만 깨어있는 자에게는 기회입니다. 냉혹한 자본주의 정글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무기는 당신의 금융 지능뿐입니다. 누구도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대신 지켜주지 않는 각자도생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보통의 경제학은 앞으로도 듣기 좋은 위로 대신 이 뼈아픈 현실을 전하겠습니다. 폭락하는 파도 속에서 구명조끼를 입을지 휩쓸려 갈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열고 스스로의 불을 지키는 독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살아남으십시오. 그것만이 이 잔인한 시대를 이기는 유일한 복수입니다.